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전자기 유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정전기 할 때도 한번 내용이 나왔죠. 유도라는 말의 뜻이 뭐다? 유도. 무엇을 이끌어내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도록 꼬셔내다, 이끌어내다라는 게 유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전기 유도는 뭐였냐면 도체나 부도체 인근에 대전체를 접근시켰더니 도체의 경우는 내부에서 전자가 이동해서 극이 나뉘었고 부도체, 특히 물분자 같은 경우는 분자가 회전해서 양쪽의 극이 방향이 결정이 됐잖아요. 가까운 건 어떤 극? 반대극. 먼 쪽은 같은 극이 되면서 인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도록 물질의 배열이 바뀌어서 양쪽으로 극성이 생기는 걸 정전기 유도라 그랬잖아. 오늘은 전자기 유도라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 법칙 두 가지로 나뉘는데 중등에서는 렌츠 법칙, 즉 전류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게 돼요. 그럼 렌츠 법칙이란 뭐냐? 자, 코일이나 회로의 내부, 어딘지 알겠어요? 원형도선이나 솔레노이드의 내부, 그 안쪽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변화하면 세기와 방향이 변한다는 거는 뭐다?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생기거나 세 가지가 있겠다. 그지? 그 변화할 때, 자, 요거 여기 잘 보세요. 그 변화를 방해하는, 억제하는, 변화를 방해하는, 변화를 억제하는 유도자기장과 이 유도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요게 렌츠 법칙이에요.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교재 그림 봐봐. 33쪽에 있는 그림. 여기 보면 자,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전선이 요렇게 감겨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무슨 장치가 있다? G라고 해서 검류계라는 장치가 있고 요 회로가 이렇게 검류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검류계 위쪽을 A, 아래쪽을 B라고 할게요. 자, 일단 얘가 검류계인데 자, 얘가 회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전류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류가 A에서 B로 흐르는지 B에서 A로 흐르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기계가 검류계예요. 전류의 세기까지는 몰라요. 원래 그냥 순수한 검류계는. 물론 요즘에 실제로 그 전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들고 다니는 종합 그 테스터기는
검육의, 전육의, 전압계, 직렬, 병렬, 저항, 크기 계산 다 되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단계에서 이 검육에는 그냥 전류 방향만 알 수 있는 거다. 여기에 근데 지금 봐봐. 요 회로를 보니까 뭐가 없죠? 전지가 없지 지금. 그럼 원래 여기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없다? 없어야 되는데 자 여기 봐봐. 코일의 내부를 통과하는 요 안쪽 공간을 통과하는 뭐가 변한다?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변화할 때. 그러면 저기에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위에 자석을 접근시키거나 후퇴시키면 되겠죠. 여기서 자석이 접근 후퇴한다는 말은 얘가 N극일 수도 있고 S극일 수도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총 몇 가지 상황이 나온다? 4가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봐봐. 얘가 접근하면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하겠죠. 가까워지니까. 얘가 후퇴하면 멀어지니까 약해지겠지.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죠? 그렇게 움직일 때 그 변화를 방해 억제하는 즉 변하지 않으면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변화할 때만 흐른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거를 방해 억제하는 유도자기장과 유도전류가 생성된다는 게 전자기 유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 책에 그림만 있고 지금 옆에 공간을 뻥 띄워놨잖아. 그지? 사실은 저기에 순서대로 그려 넣어도 돼요. 잘 봐봐. 조건들이 자, 자석의 이동 N극이 접근할 때 N극이 멀어질 때 S극이 접근할 때 S극이 멀어질 때 4가지 조건이죠. 그러면 자석의 이동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는 N극이 접근하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은 증가하겠죠. 강해질 거 아니야. N극이 멀어지면 자기장 방향은 여전히 아래쪽이지만 그 세기가 감소하겠지. S극이 접근하면 그치. 위쪽 자기장이 증가할 거고 S가 멀어지면 위쪽 자기장이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봐봐. 이 자기장 변화를 억제시키는, 감소시키는 유도 자기장은 어디로 생길 거냐인데 되게 단순해요. 강해지면 증가하지 못하게 억눌러야 되니까 반대로 생기면 되겠지. 약해지면 약해지지 말라고 뭐 하면 돼?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증가하니까 반대로 생기죠. 감소하니까 같은 방향이 되겠지. 위로 증가하니까 반대로 생길 거고 위로 감소하니까 같은 방향이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거 빨리 찾는 법. 결국 봐봐. 변화를 방해 억제하려면 뭐랑 똑같다 이게? 자석의 이동을 방해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봐도 되지. 맞죠? 그럼 봐봐. N극이 접근하니까 코일의 저절로 위쪽에 N극이 생기면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죠. 맞지? N극이 멀어지니까 가지 마라 S극으로 잡으면 되겠네. S극이 들어오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위에 S극 만들어서 잡으면 밀어내면 되죠. S극 멀어지니까 가지 말라고 N극으로 잡으면 돼요. 어디에?
요 솔레노이드에 저절로 이 자기장이 생기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자기장을 생기게 하기 위한 유도 전류란 말이야. 그럼 유도 전류 방향은 뭐로 찾으면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오른나사 법칙. 얘는 위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이래 돌면 되겠네. 맞지? 그럼 여기선 전류가 요렇게 흐른다고. 요 두 개는 요래 돌아야 되지. 그럼 여기서는 요렇게 전류가 흐르면 되죠. 여긴 다시 요렇게 전류가 흐르면 되겠네. 맞죠? 요게 뭐다? 유도 전류 방향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유도 전류가 흐르면, 잘 봐봐. 요렇게 전류가 흐르려면 여기서는 올라가야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그래서 검유계에 대해서 여기는 검유계를 B에서 A로 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죠. 전류가. 요 두 개는 A에서 B 방향으로 검유계를 지나는 전류가 흘러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다시 B에서 A 방향으로 검유계를 지나는 전류가 흐르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지속적으로 계속 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갖다 대면 돼? 아니면 계속 움직여야 돼? 그렇죠. 움직여야 됩니다. 어디 갔지? 저기 있네. 다 지워졌구나. 좀 더 진하게. 자석입니다. 밝아서 잘 안 보이겠는데?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서 자석을 접근시키거나 멀어질 때 전기가 생기잖아. 계속 접근시켜놓고 가만히 놔두면 전기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럴 거면 계속 왕복 운동을 하면 전기가 생기잖아. 근데 왕복 운동이 쉽다, 어렵다? 기계적으로 왕복 운동을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뭐가 쉽다? 회전이 쉽지. 그래서 자석을 솔레노이드에 가깝게 놓고 돌려버리면, 계속 빙글빙글빙글 돌게 하면, 아니면 자석을 가만히 놓고 솔레노이드를 돌려버리면, 맞죠? 자석을 딱 가운데 축에다 고정시켜 놓고 솔레노이드를 여러 개 깔아놓고 빙빙빙 돌리면 계속 전기가 생기겠죠. 사실 이거 여러분들 어릴 때 한 번쯤 타고 놀았던 그 장치에 있는 겁니다. 킥보드 중에 바퀴가 굴러갈 때만 불 켜지는 게 있죠. 조금 고급진 거. 애기들 때 타고 놀던 킥보드에 보면 가만히 있을 땐 불 안 켜지는데 우리가 타고 놀면 바퀴 팍 돌면서 불 켜지잖아. 그게 이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 바퀴 축에 NS 자석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옆에 우리 바퀴 축을 연결하는 요 대 있지. 이 대에 자석이 안에 내장돼 있거나 그래요. 그리고 여기를 빙빙빙 도는 요 바퀴, 봐봐, 여기에 NS인데 여기에 요렇게 바퀴에 보통 한 세네 개의 솔레노이드가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각각의 솔레노이드에 뭐가 연결돼 있다? 다이오드, LED 같은 연결돼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바퀴가 웽 돌면 어떻게 될까? N극에 접근했다 멀어지고 S극 접근했다 멀어지고 N극 접근했다 멀어지고 S극 접근했다 멀어지고 계속 반복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바퀴가 돌 때만 저절로 바퀴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겨서 옆에 있는 LED에 불을 켜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지? 빨리 돌면 빨리 돌수록 더 큰 전기가 생기기 때문에 더 빛이 밝게 빛나는 거. 건전지 넣어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돌리는 게 그냥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소가 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자.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핵분열을 해서 만든 열에너지로 수증기를 만들어서 바람개비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에 연결된 게 발전기라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화력발전소는 화석연료를 태워서 그 증기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 비행기 제트 엔진처럼 공기를 빨아들이는데 연료 뿌려놓고 불 붙이면 연소가스가 뿜어져 나올 거 아니야. 비행기 제트기 엔진처럼. 그 뿜어져 나오는 연소가스로 터빈을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부산에 있는 발전소는 연소가스로 터빈 한번 돌리고 나온 연소가스가 뜨거우니까 그거 가지고 물 끓여서 증기 터빈 한번 더 돌리고. 수력발전소는 댐에 물을 이만큼 쌓아놓으면 여기서 물살이 되게 세게 뿜어져 나올 거 아니야. 그 뿜어져 나오는 거에 그냥 물레방아 연결하면 물레방아나 바람개비나, 그죠? 풍력발전소는 그냥 그거 자체가 바람개비잖아. 맞지? 신재생에너지에 나오는 조력발전소. 밀물썰물 높이차가 이만큼 생기는데 뚝 쌓아가지고 그걸로 수력발전하는 거. 결국 지열하고 태양광을 제외한 대부분의 발전소는 터빈을 돌리고 터빈이 돌아가는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그걸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요 전자기 유도에 대한 요 내용이 사실은 뭐다? 우리가 아는 발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기 봐봐. 바퀴의 자석의 이동을 방해한다. 그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한다는 거는 여기에서 내가 자석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자석을 밀어 넣어야 되는 거잖아. 힘을 줘서 자석을 밀어 당겨내야 되는 거잖아. 사실 자석을 운동시키는 것 자체가 뭐다? 일이죠. 맞지? 일을 가한다는 거는 역학적인 에너지가 뭐로 바뀌는 거다? 이 전자기 유도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쵸.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자기력, 특히 전동기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를 뽑아낸 거였잖아. 얘 그 반대로 가는 거. 요즘 자동차에 나오는 하이브리드라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가 들어가냐면 발전기와 전동기 둘 다가 되는 장치가 들어있어요. 자동차 엔진 옆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차를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타이밍에, 원래 브레이크는 뭐냐면 마찰력을 가해가지고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갖다 버리는 거거든? 그럼 아깝잖아. 그러니까 요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어떻게 하냐면 브레이크가 약하게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에는 브레이크 대신에 뭐를 갖다 연결해 준다? 그 모터 겸 발전기를 발전기 상태로 해서 바퀴축에다 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바퀴가 돌아가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발전이 돼버리겠죠. 그렇게 전기 에너지로 발전으로 끄집어내면 바퀴가 돌아가는 힘은 부하가 걸리니까 천천히 멈추겠지. 그리고 뭐 한다? 기름이 효율적이지 않은 타이밍. 되게 천천히 움직이거나 급가속해야 되거나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거나 이럴 땐 기름이 훨씬 많이 먹는단 말이야. 그럴 때는 뭐 한다? 아까 빼놓은 전기 에너지로 아까 연결돼 있던 발전기를 모터로 쓰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면 그 모터를 돌리는 힘이 기름을 쓰는 힘을 도와줄 수 있잖아. 그래서 기름을 절약하는 거야. 충전했다가 구동했다가 충전했다가 구동했다가. 오케이? 여기까지가 전자기 유도입니다. 요거 정리하면 되겠어요.